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장입니다. 중간증시 전망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연휴가 다 끝났죠. 네, 지지난주에 있었던 추석 연휴,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한글날 관련된 연휴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장이 진행이 되면서 12월 말 전에는 뚜렷한 연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을 모두 이제 5거래일 동안 보내고 이제 주말 쉬고, 그쵸? 기존의 패턴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큰 포커스는 뭐예요? 결국은 미국 대선이에요. 그죠? 미국 대선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미국 대선에 대한 그 시각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었던 간에 그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인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친시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환경 파괴나 이런 데도 크게 관심이 없고, 어쨌든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이 더 크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시장적이에요. 어차피 기업인 출신이고. 근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친환경 정책도 유지하고 또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든이 되는 것이 시장에는 불안정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바이든 후보와 이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그 차이가 났죠, 지금.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바이든이 압승을 해버리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미리 제거되는 거예요. 시장이 바이든이 당선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시장을 적응시키니까. 대선 이후에도 바이든이 돼도 예상치니까 크게 이제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바이든이 될 거면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돼야지, 애매하게 트럼프랑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바이든이 되면 그것 자체로도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어요? 대선 불복, 그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뭐가 많아요? 우편 투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때, 개표 결과 자신이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태클을 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끌리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오히려 이럴 거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흔들리고,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오히려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이죠. 네, 코앞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슈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를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죠? 국내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어쨌든 나스닥인데,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쉬는 동안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내 증시 자체도 나쁜 흐름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작은요. 원달러 환율은 어때요? 굉장한 강세, 원화 강세입니다. 이전 저점까지 붕괴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는 건 외국인의 수급 유입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봤어요. 다만 급격하게 변동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완만하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부적으로 중요한 건 3분기 실적, 그죠?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죠, 지난주에. 어땠죠?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IT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던 간에 IT, 제약,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IT주, 제약주, 투트랙으로 저희 VR표만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잡고 가고 있으니까 제약과 IT에 꾸준하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빅히트 엔터의 그 청약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환불금이 들어옵니다. 그 환불금이 증시로 다시 유입되게 됐을 때 유동성 장세 마냥
또 뭔가를 밀어 올리겠죠. 그 밀어 올릴 섹터가 뭘까? 그건 역시도 제약주, IT주 요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 카카오 게임즈 IPO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 상장 직후 청약 증거금의 27%인 15조 원이 고객 예탁금으로 유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이 고객 예탁금으로 유입이 된다면 고객 예탁금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빅히트 엔터의 그 IPO 자금, 환불금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측면에서는 어때요? IT주를 계속 봐야 돼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일단 괜찮은 실적을 냈으니까 IT 부품주, IT 장비주 이쪽으로 계속해서 보시고 이번에 그 뭐가 결정이 됐어요? 1단계 거리두기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두 자릿수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생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방도 영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1단계 거리두기로 완화가 됐는데 1단계 거리두기로 완화가 된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도 봐야겠죠. 네,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안정되는지를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주는 아직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뭐 1단계로 거리두기 완화돼도 해외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나라가 아직까지도 많고 한국에서도 절대 안심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폭이 컸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는 언제든지 재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제약주, IT주, 투트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저희 VIP반도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고요.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매매 신호 받으면서 함께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